완주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건 지난해 10월. 새들어 살던 집을 비워달라는 은행의 퇴거 명령을 받고 뒤늦게 전세 사기를 알게 된 겁니다. 이른바 신탁 사기에 당한 겁니다. 하루아침에 120여 세대가 거리에 나앉을 처지가 되다 보니 입주민들의 호소는 계속됐습니다. 서민들이 신탁 개념을 알겠습니까? 몰라요. 저도 나중에 이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알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9개월여의 수사 끝에 검찰은 아파트 시공사 대표와 임대법인 운영자 등 3명을 구속하는 등 모두 10명을 검거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아파트 130세대의 소유권이 신탁회사에 넘어간 뒤 신탁회사 동의 없이 허위 임대차 계약을 맺은 혐의입니다. 쉽게 말해 소유권 없는 아파트에 집주인 행세를 해왔던 건데 5년간 임차인 500여 명으로부터 받아낸 임차 보증금만 58억 원에 달합니다. 이 중 현재 세입자들이 실제로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보증금은 17억 원 가량인 것으로 추산됩니다. 공인중개사와 무허가 보증보험업자 3명도 함께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이들은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어 안전하다고 임차인들을 속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공사와 각기 다른 임대사업자 2명이 아파트를 매매하거나 양도하며 3차례에 걸쳐 전세 사기를 벌여왔던 겁니다. 매매 과정에서 담보 가치를 부풀린 이른바 업계약서로 83억 원의 부당대출 행각을 벌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생소하고 잘 모르기 때문에 다른 담보가 없구나. 신탁회사가 그냥 관리하니까 이게 안전한 부동산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돼서 전문가가 얘기하니까 또 믿게 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인근 대학의 학생들이나 은퇴한 노인들로 외국인 유학생이나 노동자도 상당수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각각 2천만 원에서 많게는 6천만 원. 조금이라도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에 나섰지만 법인이 가로챈 돈을 다 써버린 터라 막막하기만 합니다. 제대로 못 먹어가면서 휴게소에서 그냥 오징어를 구워서 팔질 않았나 그런 먼 돈이에요. 너무너무 내가 진짜 속상해가지고 아주 피를 토할 정도예요. 이처럼 피해 사례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법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신탁 사기. 구제 방안은 여전히 정부와 국회를 오가며 공전 중입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2022년 준공된 광양시 옥곡면의 한 소형 아파트입니다. 1년 전 이 아파트에 월세로 들어온 세입자는 보증금 1,500만 원을 날릴 처지가 됐습니다. 월세 3개월치를 보증금에서 삭감하는 조건으로 계약 기간보다 일찍 퇴거하기로 했는데 이사한 지 2달이 넘게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3개월치 월세 삭감하고 나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해라. 29일 날에 이사 나가는 날에도 보증금이 안 들어온 거예요. 이 아파트 세입자 가운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계약 기간이 끝난 다른 세입자도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를 나갔습니다. 자기네들이 투자한 데 써서 안 준다고 그렇게 받을 수 없는 돈이다. 이들 피해자가 공통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은 상대는 시행사입니다. 하지만 계약 당시 집 소유권은 시행사가 아닌 신탁회사에 있었습니다. 결국 신탁회사 동의 없이는 월세 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계약서 어디에도 신탁회사의 동의를 뜻하는 서명을 찾아볼 수 없다며 시행사가 이를 속이고 보증금을 가로챘다고 말합니다. 보증금을 반환하고 안 반환하고 그 문제를 떠나서 이 계약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다. 시행사 관계자는 정당한 계약이었다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신탁이라는 건 계약을 하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계약 아닙니다. 전체 400여 세대 가운데 월세 세입자는 70여 세대. 피해자 중 한 명은 시행사 관계자를 경찰에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세입자들의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최근에는 시행사의 경영 악화로 해당 아파트에 대한 공매 절차가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 뉴스 김담희입니다. 부산의 한 오피스텔입니다. 김모 씨는 6년 전부터 이곳에서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28만 원을 내고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 임대차 계약을 맺었던 부동산 업체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해당 오피스텔이 공매에 넘어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작년 11월 달부터 제가 월세를 냈는데 그 통장이 거래할 수 없는 통장이라 뜨더라고요.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전혀 없고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했는데 등기 우편을 받았죠. 확인 결과 해당 오피스텔의 소유권은 신탁회사에 이미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소유주로 알고 있었던 부동산 업체가 피해자가 입주하기 전인 지난 2016년 대출을 더 쉽게 받기 위해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긴 겁니다. 그러다 부동산 업체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신탁회사는 이 건물을 공매에 넘겼습니다. 아무 문제 없는 집이죠 하니까 문제 없죠. 그래서 관리하는 거라서 깨끗합니다. 그날 계약을 해갖고 들어오게 됐습니다. 전혀 몰랐죠. 전혀 못 들었죠. 문제는 오피스텔 소유권이 없는 부동산 업체와 맺은 계약이어서 법적 효력이 없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보증금 반환은 물론이고 임대차 보호법 적용 대상도 아닙니다. 부동산 업체는 이런 내용을 알리지 않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엄연한 불법 행위입니다. 사실을 알고도 그렇게 진행을 하신 건가요? 그렇죠. 위반장이죠. 수사는 안 되니까. 굳이 또 알 필요가 있습니까? 계약은 부동산 업체와 같은 건물에 있는 중개사무소에서 이뤄졌습니다. 공인 중개사는 해당 물건의 등기부 등본조차 보여주지 않았고 신탁 부동산 계약에 필요한 신탁 원부와 신탁 동의서도 확인해주지 않았다고 피해자는 주장합니다. 혹시 공인중개사 분이세요? 아니 저는 직원인데 수사님 잠시 어디 가셨어요? 현재까지 피해자는 103명,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1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피해자 중 한 명은 지난 25일 해당 부동산 관계자들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경찰도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다른 피해자들 역시 집단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오피스텔 계약 전에 반드시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고 신탁 부동산인 경우에는 신탁 원부와 신탁 동의서 같은 서류도 꼭 확인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조민입니다.